뒤처진 새, 라이너 쿤체. 철새떼가 남쪽에서 날아오며 도나우강을 건널 때면 나는 기다린다. 뒤처진 새를. 그게 어떤 건지 내가 안다. 남들과 발 맞출 수 없다는 것. 어릴 적부터 내가 안다. 뒤처진 새가 머리 위로 날아 떠나면 나는 그에게 내 힘을 보낸다.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에 사회적 경제 용사님을 소개를 할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 용사님은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사회적 기업 두근두근 조정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이선진 선생님 두근두근이라고 했을 때 어떤 기업 같았어요? 혹시 1대1로 이렇게 조인을 시켜주는 그런 건가? 결혼 전 네, 인연을 네. 만들어주는. 네. 아니면 마음을 정말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되게 궁금했습니다. 네네, 대표님 두근두근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회사 마크가 잠시 뒤에 이제 회사 소개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말주머니예요. 그리고 그 모양이 마치 뇌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컬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심장이랑 좀 이렇게 비슷하게 로고도 만들고 회사 이름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이완되고 설레일 때도 두근두근 하지만 긴장되고 또 뭔가 두려울 때도 좀 벌렁벌렁 한다고 해야 그렇죠.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런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결국은 우리 뇌와 그다음에 우리 심장과 그다음에 이런 말과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우리 삶이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라 다 이게 이제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회사 로고와 회사 이름이 두근두근입니다. 네, 그러면 두근두근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회사 두근두근은 아까 잠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만화를 보면 생각주머니가 있고 말주머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주머니는 혼자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심리적 체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관계 안에서는 언어를 사용해서 계속 소통을 하게 되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절대로 이해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그 사회적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말을 데이터로 수집을 해서 그걸 분석하고 그 결과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갈지 아니면 뒤로 가는 이야기를 하게 될지에 따라 이제 우리의 그 어떤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사회적 관계에서 주고받는 그 말들을 담아서 분석하고 가공하는 일을 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갈등 해소 대화도 하고 갈등 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갈등 퍼실리테이션이나 모더레이션을 통해서 공론화를 진행하기도 하는 회사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갈등이라는 주제가 대부분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빚어지는 일이다 보니 그 문제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가 갈등을 바라보는 인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전통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 사회에서는 사회 질서가 복잡하지 않고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그 질서 하나를 따르면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단 뭔가 저항을 하거나 불복자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갈등이 생겼고 그 대상은 그 조직이나 사회에
아주 그 위험한 존재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배제를 하는 게 지금까지 갈등을 관리해온 전통적 방식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고요. 이제 현대 사회에는 우리가 그 사회 질서가 엄청 다양해졌고 개인의 영역이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이제 간주가 되면서 개인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이 헌법에도 명시가 되고 엄청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개인의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고 개인의 그 다양한 헌법에서 명시하는 권리들이 보장되다 보니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그럼 공동체 문제는 어떻게 할래? 소는 누가 키울래?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은 사회가 진화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과정이다. 그럼 우리가 사회 질서를 전통적인 방식에서 현대적인 패러다임으로 그거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배운 적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의 원인을 사람의 문제로 간주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직에서는 해고를 해야 되고 그죠? 공동체에서는 배제를 해서 왕따를 시키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되면 우리가 이제 자유로움을 또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현대적 패러다임은 뭐냐면 갈등은 사회가 진화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통과 의례다. 그러니까 조직이든 공동체든 갈등이 없는 조직과 있는 조직으로 보면 어떤 조직이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까? 갈등이 있는 조직이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과학적 언어로 엔트로피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높다는 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그 상태를 보면 상당히 무질서해 보여요. 그런데 무질서 안에도 우리가 또 질서가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또 단체든 또 뭐 가족 관계든 우린 갈등이라는 건 없어. 라는 말은 이중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밝힐 수 없어. 왜? 위험한 조직이나 단체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은폐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정말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갈등이 없다면 그 조직은 엄청 많은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는 조직이죠. 개인도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뭐 임원 아니면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해서 하루에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갈등을 우리가 이제 종전의 패러다임이 아닌 생산적인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면서 갈등은 우리가 사회적 관계에서 언어를 쓰는 한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학자들도 연구를 했고 이론적으로도 정립이 되면서 그걸 우리 회사에서 교구랑 도구랑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었고요. 또 최근에는 정부과제 사업에서 저희가 디딤돌 사업 선정이 되어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 두근두근이 언제 설립 연도가 언젠가요? 우리 회사는 2018년 7월 17일 제헌절 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 원효 전자상가에 사업장을 두고 이제 만 3년을 지나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거 두근두근을 설립하게 된 계기, 그 네, 과정이 네.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냥 네, 이제 저 개인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방에서 남편 직장 때문에 한 15년 지방 생활을 하다 서울에 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서울을 그리워하면서 거의 막 그 20여 년 만에 돌아왔는데 많이 실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첫 번째 도로는 너무너무 번화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도로로 넘어가면 골목으로 들어가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오히려 지방이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의식 수준도 더 높지 않았나 그런 저 개인적인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도시재생 사업을 알게 됐고
그 창신 수민의 그 봉제 골목에서 제가 도시재생 사업을 1년 동안 진로 갈등 관리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창신동에 계신 봉제인들 또 단체 또 공장을 정말 한 집 한 집 방문을 하면서 그분들이랑 인터뷰하고 데이터 수집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봉제인 그 역사, 그 다음에 그 골목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할지 뭐 이런 이제 미래 예측까지 이제 1년 동안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그 봉제 공장 사장님들 그쪽은 이제 소공인이죠. 그 분들이랑 이제 인연이 되면서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연구자로서도 큰 수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도 제가 어떤 방향을 앞으로 노년 길을 맞으면 될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플랜도 거기서 이제 세우게 된 게 2016년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하시면 이 지금 창신동에 봉제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더 발전적인 어떤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심리적인 거에 대한 연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선택한 이유가 질문이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 개인의 가치하고 공동체 가치가 가장 많이 충돌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사회의 패러다임에서는 관계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해서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걸 우리가 이제 분화가 안 됐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건 없는 거죠.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관계 중심으로 가는 이거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의사 결정을 할 때 개인하고 역할과 공동체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게 다 결과가 갈등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심리적인 영역과 이런 그 공동체의 가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신동에서 이제 경험한 그 사회적 경제 영역이잖아요. 그 경우에 도시재생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한 사업이지 그분들이 원해서 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 창신동의 봉제 공장의 소공인분들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할 뿐이지 도시 재생까지 바라다 볼 겨를이 없이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지역 사회의 도시 재생을 하고자 하는 그 정부든 지자체는 그 시도는 좋았지만 소통을 어떻게 해서 그들의 자발성을 불러일으켜서 참여시킬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한 사업명이 진로 갈등 관리였어요. 그게 우리 봉제인들이 그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그 도시재생 국가정책 또는 지자체 사업으로 개입이 됐을 때 그분들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말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 말에는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아니면 둘러대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피해 가는 대화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대화를 우리가 다 수집을 해서 그걸 통계 처리를 하면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심층 욕구가 뭔지를 우리가 가설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죠. 사실 갈등 관리 이거는 이제 마음을 중심으로 다룬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과학적인 그 객관적인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풀어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도시 재생이나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는 결국에는 공동체 회복이잖아요. 우리 그 안에서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두근두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근두근은 용산구에 있는 150개 사회적 경제 기업들 중에 이 비즈니스 모델로는 유일하죠. 그리고 전국에서도 그죠. 네네. 그러니까 용산구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랑인 거도 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사업의 영역이 많이 확장이 되겠다, 지역도 많이 확장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 요즘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요즘은 이제 네. 제가 첫 발을 도시재생에서 떼다 보니 네네. 이제 그쪽에서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음. 그 LH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음. 표준 교재를 집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무자를 지원하는 표준 교재 집필진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 총괄 코디용, 주민용 이런 이제 교재가 나오게 되다 보니 지역에서 이제 강의 요청이나 워크숍 요청을 해서 전국에 전국구로 네 이제 좀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이제 또 제가 몸담고 있는 영역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다 보니까 네네. 뭐 부산의 사회적 경제 그 지원 기구, 그다음에 네네. 서울시에서도 사회적 경제 뭐 지원 센터라든가 그 구 자체 내에서 진행하는 뭐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요청이 있어서 주로 이제 도시재생,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영역,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 관리 시스템 디자인 전문가 과정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인가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이제 한 달에 한 차례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과정은 전국에서 오고 계세요. 그러면 부산, 그거를 울산, 뭐 이수를 하게 되면 갈등 관리 전문가 뭐 이런 자격증을 역할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랑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이나 또는 워크숍이나 이런 네네. 경우에 이제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분 지역에서 뭔가 사업을 꾸리시면 저희가 네. 가서 네. 도와서 함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가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영역이죠. 하나는 네. 이제 이 갈등이라는 주제를 사람 중심이 아닌 말 중심으로 하니까 이게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 개발된 시스템을 전문가가 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은 기술의 도움을 받고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회복은 사람 눈을 보고 네네. 얼굴을 보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진행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로 활동을 할 때 수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시스템을 지원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과 관련한 이제 이론과 방법론이 담긴 출판, 번역, 그다음에 교재 교구 뭐 이런 가이드 네네. 이런 거 이제 끊임없이 만들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갈등 관리 뭐 과정 프로그램 네, 뭐 네, 진행하는 네. 데 있어서 보통 외부에 있는 자료들을 또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는데 두군두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그죠 이런 네. 교재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그 서울시 마을 미디어 사업으로 나도 유튜버 사업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그분들 심층 욕구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뭐 때문에 힘든지.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못해요. 소상인이나 소공인은 그 자기 혼자 그냥 힘들어할 뿐이죠. 요즘 코로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모아보면 이분들이 뭐 때문에 힘든지 통계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지원을 해주면 될지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바텀업 방식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우리도 유튜버 같은 거 좀 배우게 해줘. 그게 나도 유튜버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디어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현장에 가서 인터뷰만 잘 해드리고 통계 처리만 하면 나 유튜버 배우고 싶어. 나도 좀 올려서 우리 점포 소개도 하고 싶고 매출도 올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건 우리가 몰라. 그럼 우리가 그거 이제 알려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매번 우리 회사는 영상 회사가 아닙니다. 막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주로 이제 그 상인분들이랑 영상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 우리 직원까지도 채용을 했는데 우리 회사가 영상 회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말들, 갈등, 소통 언어들을 수집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명이 저절로 나오게 되다 보니 그러니까 그 창신동에 가면 소공인들 중심으로 하는 컨텐츠가 나오면 그게 사업이 되고 또
용산전자상가에 와서 소상인 분들의 의견을 담으면 그게 또 돼요. 그래서 그걸 또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나온 사업명이 뭐냐면 숨은 장인 찾기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용산 혁신지구교육 사업을 하면서 그 다문화 이해를 돕는 관심이 있는 학생들하고 용산전자상가 상인분들이랑 이렇게 매칭을 해서 그 전자 기술이라든가 조립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학생들이랑 좀 매칭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 숨어 있는 장인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명이 숨은 장인 찾기 이래가지고 또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는 거죠. 저희가 노래 한 곡을 듣고 좀 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든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뜨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네, 아이유의 가을 아침을 들어봤는데 이 노래를 들을 때 굉장히 좀 평화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근두근하고 방송을 하게 되면 이 노래를 들어야 되겠다. 굉장히 평화를 주는 기업인 것 같아요. 두근두근의 비전이 개인의 행복, 공동체의 성장과 인류의 평화를 지향합니다. 그죠? 너무 굉장히 큰가요? 아니요, 너무 멋지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표님 네. 그
갈등이 사실은 뭐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도대체 갈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제 독일 사회학자 중에 니클라스 루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는 갈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등은 면역 체계다. 이렇게. 그러니까 갈등을 겪지 않고 우리가 변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작용이나 반작용이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갈등은 오히려 겪으면 어때요? 더 단단해지죠. 면역력이 예. 생기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공동체에서 작은 갈등을 잘 겪고 나면 나중에 큰 갈등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학자는 갈등을 면역 체계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은 갈등은 차이다. 또 뭐 갈등은 다름이다.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은 하고 있는데 인류 역사상 갈등이 없는 때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은폐하고 숨기고 피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은 너무 과격할 수도 있으나 정면 승부, 정면 돌파를 네. 해서 갈등이랑 잘 지내는 요즘에 우리가 뭐 위드 코로나 하는 것처럼 위드 갈등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렇죠. 좀 바꿔야 패러다임. 되겠어요. 네, 이거는 네. 내가 면역이 더 생기는 과정이구나. 우리가 요즘 어. 백신 때문에 그죠? 막 인사가 2차 네네. 했어? 뭐 이거 하듯이 우리가 너 갈등 겪어봤어? 그죠? 갈등 한 번도 겪지 않았다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선진 선생님이 협동조합 주민기술학교 정리수납 과정을 하고 협동조합을 계속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도 갈등이나 뭐 이런 게 생기죠. 네. 어떠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갈등이 생겼는데 이 갈등을 빨리 맞는 게 정말 이제 문제 해결을 빨리 하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도 저도 몸으로 체득을 했거든요. 그렇죠. 회피하고 뭐 네.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이걸 빨리 겪는 게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이론하고 방법론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다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을 과학적으로 다 분석해내서 납득이 되니까 네. 평안함 얻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움까지 얻는다는 게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3년 차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4년 접어들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일을 하시면서 정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좀 사례를 들어주세요. 뭐 보람된 일이나 네. 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뭐 특허라든가 또 그 창업 지원이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영역은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소통하는 데 조금 한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벤처라든가 이쪽에서는 이제 오히려 소통이 더 빨리 돼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양쪽이랑 이제 소통을 하면서 가야 되니까 일의 양이 조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지치지 않는 건 이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저한테는 이제 믿을 만한 이론과 방법론이 있고 또 제가 지난 그 20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건 분명히 되는 일이다. 그 다음에 블루오션이다. 이건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언제나 뭐 의미는 있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이제 현장에서 인터뷰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도 유튜버 이런 거 뭐 숨은 장인 찾기 이런 타이틀이 나와서 그게 이제 성과가 나고 그분들 중에 뭐 매출에 좀 도움이 됐다. 어머 기업에서 전화가 왔어. 막 그런 얘기 해주실 때 이 과정이 헛되지 않았구나. 뭐 그럴 때 좀 힘도 많이 받고 눈에도 힘이 더 들어가고 말에도 좀 힘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코로나가 이렇게 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실 갈등이나 소통의 부재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두근두근이 더 현장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에서의 아이들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이제 소통의 문제, 갈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후에 두근두근이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저 대표님한테 조금 전에 이런 걸 받았어요. 되게 재밌는 것과 같은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이게 갈등인지 아닌지를 인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갈등이다라고 인지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작은 차이가 나중에 엄청 큰 결과를 빚을 수도 있고 네. 또 우리가 처음에 그게 갈등이 아니야 했는데 나중도 그게 갈등이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 네, 네. 그게 이제 숨겨진 이제 폭탄일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폭발하게 되는. 예. 그 이제 우리가 그거를 방아쇠를 당긴다고 하는데 엉뚱한 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갈등에는 우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없는 곳에 갈등이 생길 수는 없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초록색이 고조진단 카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갈등이라고 인지를 하면 그 다음에 갈등을 이제 9단계로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하는 방식인데 뭔가 양측이 대립이 심화가 되고 있다. 그럼 네. 몇 단계? 1단계. 1단계. 그다음에 상대방이 서로 양극화 현상이 있어요. 자기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펼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양극화 현상이니까 2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을 전체로 9단계로 학자가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네. 근데 학자는 논문에다 써놓은 걸 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다 시각화해서 쉽게 이미지로 네, 네. 만들어서 이걸 이제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워크숍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도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한 건데요. 맨 첫 페이지 보시면 카드가 모두 9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파란색은 승승 단계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대화를 잘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면역력을 키울 수 있어. 네. 그런데 두 번째는 승패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는 이기고 나는 지고. 상처를 받겠네요. 상처라기보다도 이건 승패 구조가 되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그러니까요. 복수심이 또 불타겠지. 제로섬 게임이라고만 가능한 네, 상황이라고 네, 써놨네요. 이런 관계가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든가 뭐 전쟁이라든가 결과가 안 좋은 거 잘 들여다보면 네. 요 단계를 거쳐서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요 단계를 진단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도구를 써서 개입을 할 거냐 요걸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 도구가 바로 이제 요 주황색에 있는 네. 12가지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문제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없애야지. 되죠. 네. 그죠? 죽이거나 없애거나 제거를 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그러면 또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우리가 부부싸움에서 막 저 같은 경우도 남편을 막 설득을 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그리고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그래요. 내가 얼마 안 남은 바뀌면 안 거죠. 돼요. 살날이. 그런데 우리가 말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리고 아, 남편이지만 그 얘기군요. 어떨 땐 곱잖아. 네. 어떨 땐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같이 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갈등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말이었다. 예. 굉장히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네요. 네네. 이거 이론입니다. 예. 네.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론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말을 종전에는 우리가 이제 대화법, 소통 이래갖고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라, 경청하기, 공감하기, 뭐 대화하기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이나 갈등 있을 때 대화하면 풀려요. 더 시끄러워져요. 대부분 더 더 시끄러워져요. 시끄러워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통적인 방식에는 그걸로만 해도 됐어. 아까 말했죠. 질서가 몇 개였다? 하나인 데는 해결 방법도 하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말을 다루는 도구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12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용에 따라 우리가 도구를 따로따로 써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은 개인 간에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3자 이상일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퍼실리테이션, 모더레이션, 공론화 이런 것들이 이제 파란색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워크숍 한번 하면 이 제가 아까 뭐 나도 유튜버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12가지를 다 쓰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 수집을 해서 이제 제안서를 써서 나도 유튜버 사업을 하는 건 핑크색 영역이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상인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어려운 점을 듣고 요거는 초록색 영역이고 그다음에 상인분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평가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건 파란색 다자 영역이니까 우리가 갈등 관리 시스템 디자인을 잘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성공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예. 우리 사견 기업들에서 특히 많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제 구성원들의 갈등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잘 접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표님한테 사회적 경제란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사회적 경제란? 네,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 네. 영역에서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나이가 많고 이쪽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 영역으로 들어가기는 게 어렵다. 왜냐하면 양극화가 자꾸 심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 그 중간지대에서 엄청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면 이 영역이 그야말로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양립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 아주 선도적인 모델이 전 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 네네. 자부심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선진국이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대기업에서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이미 영리 기업도 다 사회적 가치를 그 환원하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미 그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리냐 사회적이냐는 구분하는 그 자체가 사실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기존의 영리 기업을 오히려 되려 흡수도 하고 예,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차원에서 저는 좀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저 네. 스스로에게 좀 도전 모험을 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대표님. 앞으로의 그러면 계획이라면 뭐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뭐 이제 지금 현재로는 그 올해 사업 마무리 잘 하는 네. 거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정부 창업 지원 사업으로 이 갈등을 기술 개발해서 알고리즘으로 그게 이제 개발이 돼서 그게 현장 네. 곳곳에 네. 잘 쓰여지게 된다면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사위원들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게 이제 이렇게 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된 거, 그다음에 저희랑 함께하는 그 직원들, 그다음에 함께했던 우리 관심자이신 이런 분들의 응원과 협조와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사실은 그 사업도 선정되기는 어려웠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업이 1년 동안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잘해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또 다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그 두근두근 조정혜 대표님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갈등이 있는 현장 속에서 늘 함께 하길 바라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 FM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 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번 주 용사레터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달에는 그 용산구 사회적 경제 컨퍼런스를 안내하려고 합니다. 10월 28일 3시에서 5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용산구 사회적 경제 컨퍼런스는 매년 1회씩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사회적 경제의 힘이라는 주제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우석훈 박사님의 초청 강연을 듣고요. 그리고 용산구에 있는 혁신 사회적 경제 기업 2기업을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톡투 미다밥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29데이즈 지난달 방송을 했었죠. 네네네. 홍도겸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이 기업들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잘 극복을 하고 또 성장하고 있는 향후의 계획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용산구 사회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사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링크도 보내드리고 또 그날 참여하셔서 계속 들으시고 질문도 남겨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9데이즈의 생리대를 또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표님하고 너무 이제 약간 형이 상황적인 얘기? 그러니까는 이게 심리적인 거를 해결해주는 두근두근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심리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안에서의 해결책을 네네. 찾는 그런 회사라는 거를 새롭게 알았어요. 네네. 네. 네. 우리 또 다음 달에도 또 좋은 분 모시고 네네. 좋은 시간 가져요. 다음 달에는 이미 이제 예약을 했어요. 함께 움직이는 협동조합이라고 네. 시니어 분들이 이제 복지사 출신 선생님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주로 이제 어르신 뭐 치매 교육, 예방 교육이나 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다음 달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 경제.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 10월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만날게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